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를 쓰긴 쓰는데 정작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고 달말이 되면 어라. 왜 이렇게 지출이 많지 하고 놀라셨던 적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장바구니가 절반도 안 찬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자녀들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계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가을에 정부가 우리 소비 생활에 작은 기적 같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쓰던 대로만 써도 아니 조금만 더 써도 최대 30만 원이 다시 돌아오는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3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 부부가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복잡한 조건이 있거나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혜택 받기 어려운 제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소비 패턴을 크게 바꿀 필요도 없고 복잡한 서류나 신청 절차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게 젊은 사람들만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혜택이 있어도 놓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죠. 저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비용은 당연히 전혀 들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각 지역별 전통시장 정보나 상생페이백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따로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주인공 상생페이백 정책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설명은 최대한 피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착된 이야기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마치 이웃집 아가씨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생 페이백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단순히 개인의 혜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 동네 가게들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들이 어디인가요? 동네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그리고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가는 음식점들이죠. 이런 곳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생 페이백은 이런 동네 가게들에서 소비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돌려받고 동네 가게는 손님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어떤 가게에서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특히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절차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보신다면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동네 가게도 살리고 내 지갑도 두둑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익히시면 앞으로도 비슷한 혜택들이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생 페이백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30만 원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보죠. 이번 제도의 정식 이름은 상생 페이백이에요. 9월부터 11월까지 딱 석 달 동안만 진행되는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카드를 지난해보다 조금만 더 쓰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준다는 거죠. 한 달에 최대 10만 원, 석 달 합쳐서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해 본인이 카드로 쓴 금액과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만 계산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한 달 평균 60만 원을 카드로 쓰셨던 분이 이번 9월에 80만 원을 사용한다면 늘어난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 분들도 국내에서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난해 카드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야 하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작년에 전혀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은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다행히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인정된다니까 안심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신용카드는 무서워서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 계시죠? 체크카드도 똑같이 인정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작년에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상생 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신청하면 끝이에요.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 직접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할 것들을 챙겨두는 거예요.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그리고 작년에 사용하신 카드 정보만 있으면 돼요. 카드 번호를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고 카드만 옆에 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거예요. 신청 첫 주에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끝자리가 3이면 9월 17일, 끝자리가 0이 나오면 9월 15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9월 20일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 차례를 기다리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시장에서 상인회 분들이 어르신들 신청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소비가 인정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정되는 곳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약국,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동네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런 가게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제외되는 곳들도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쇼핑, 배달앱 결제 같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키오스크 결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김밥을 사 먹어도 키오스크로 결제하면 실적에 안 잡히고 사장님께 카드를 직접 건네서 결제하면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사장님,
단말기로 결제 부탁드려요 라는 한마디가 환급의 열쇠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소 소비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시던 걸 동네 시장에서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사는 걸로 바꿔보세요. 더 신선한 재료도 살 수 있고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카드 사용처를 늘려보는 거예요. 평소에 현금으로만 결제하시던 곳들 약국에서 건강식품 사실 때, 미용실이나 세탁소 이용하실 때도 카드 결제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동네 가게들이 카드 결제를 받아주거든요. 세 번째는 소액 결제도 카드로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 사실 때, 시장에서 과일 조금 사실 때도 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쌓이면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 단위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부부가 각각 신청하시면 혜택도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단, 각자의 카드로 각자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달 중순쯤에 받을 수 있어요. 9월에 쓴 돈은 10월 15일에 받고 10월에 쓴 돈은 11월 15일에 받고 11월에 쓴 돈은 12월 15일에 받는 시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줘요. 혹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설명드릴게요. 이건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이에요.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무려 5년이나 돼요. 거의 모든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권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둘 것들도 있어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미리 설치해 두시는 거예요. 혜택을 받은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분들께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9월분 혜택을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매달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작년보다 50만 원 이상 더 쓰셔도 10만 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제도가 정말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30만 원을 돌려받는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동네 소상공인 분들은 다시 매출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에만 쏠렸던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하는 소비 한 건이 결국은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숨통을 태우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상생 페이백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상생 페이백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지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동네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주는 정말 의미 있는 민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9월 15일 딱 한 번의 신청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확인만 해봐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하지만 9월 20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건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그리고 작년에 사용하신 카드 정보만 있으면 돼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카드를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약국,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에서 카드 결제하시면 돼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은 해당이 안 되고 특히 키오스크 결제가 아니라 사장님께 직접 카드를 건네서 결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평소 소비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대형마트 대신 동네 시장을 이용하시고 현금으로만 결제하시던 곳들에서도 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앱을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거예요. 한 번만 설치해 두면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우리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가게에서 소비하면서 혜택을 받는 동시에 그 가게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예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모두 생활이 어려우시잖아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오셨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나이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는 정말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분은 30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나누고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우시거든요. 가족들이나 이웃분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날짜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9월분 혜택을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께 부탁해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성공적으로 신청하셨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준비하는 힘이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 가을 여러분의 지갑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들어오길 바라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분들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사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 가게들과도 더 친해지시길 바라요. 시장에서 장 보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하시고 사장님들과 정도 쌓으시면서 더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해요. 결국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든든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